데이터 수집을 위한 병렬 처리 프레임워크 소개를 맡은 유재범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윗은 연구 배경입니다. 트윗은 실시간성과 개방성, 접근성이 용이해 마케팅, 광고, 예측 분석 등 다양한 비즈니스 및 연구 활동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연구를 위한 트윗 수집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혹은 최근 3,200개에 대한 수집과 월별 수집 가능한 트윗 개수가 액세스 레벨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런 제한이 없이 수집하고자 엔터프라이즈 API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구독료가 발생되게 됩니다. 수집할 수 있는 트윗 개수의 제한은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전체 데이터셋을 못 가지고 오는 경우 편향적인 데이터셋을 가질 수 있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눈에 띄지 않는 상륙 작용 등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API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선택지가 되게 됩니다. 본 발표에서는 그래서 제한이 없는 트윗 수집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트윗을 수집하는 관련 연구로는 크게 트위터 API를 통한 것과 크롤링을 통한 수집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트위터 API 같은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는 트윗의 양의 한계점과 크롤링 연구는 한계밖에 없지만 수집의 완전성 면에서 한계점을 보여왔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제 과거 트윗들을 수집하는 딥스크래퍼와 실시간 생성되는 트윗을 수집할 수 있는 스트림 스크래퍼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 딥스크래퍼입니다. 딥스크래퍼의 입력 데이터 핸들러는 n개의 쿼리와 n개의 서브 프로세스 개수를 입력으로 받아 큐에 넣습니다. 그 다음 n개의 서브 프로세스만큼 크롤링 봇을 생성하고 계속해서 종료된 서브 프로세스가 발생 시 새로운 서브 프로세스를 생성해 n개의 서브 프로세스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수집 엔진은 트위터 서버와 통신에 트윗을 가져오고 인증 관리자는 수집을 위한 인증키 값을 관리합니다. 그 다음 크롤링 봇이 생성해내는 트윗과 로그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 핸들러가 주기적으로 로그를 읽어 예기치 못한 오류로 종료된 쿼리에 대한 서브 프로세스를 큐에 다시 넣어 다시 동작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수집 엔진입니다. 기본적으로 크롤링은 스크랩이나 뭐 셀레리움 아니면 뷰티풀숲 같이 그런 HTTP 리퀘스트를 통해서 HTML을 구조 분석을 해서 트윗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저 딥스크래퍼는 조금 다른 방식의 HTTP 리퀘스트를 사용합니다. 해당 그림은 실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트윗을 관찰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의 빨간색 부분은 제가 브라우저에서 스크롤 다운할 때마다 생성되는 HTTP 리퀘스트로 이는 다음 스크롤에 나올 트윗을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로 HTTP 리퀘스트를 확인해 본 결과 리스폰 값들은 다음 스크롤에 나오는 트윗들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딥스크래퍼는 해당 HTTP를 사용해서 수집하도록 합니다. HTTP 리퀘스트 중 파라미터 헤더 값을 설정해줘야 트윗을 수집할 수 있는데 Q는 찾고자 하는 키워드며 카운트는 리스폰되어지는 트윗의 개수, 커서의 같은 경우는 수집하고자 하는 트윗의 시작점입니다. 넘 값을 통해서 최상단 페이지부터 요청하고 그 요청에 대한 리스폰의 맨 마지막 트윗 아이디를 다시 넣어줘 요청하게 되면 이전 요청의 맨 마지막 트윗부터 아래로 카운트만큼 트윗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래까지 스크롤하며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헤더의 인증키 값인데요. 이 값 없이는 해당 HTTP 리퀘스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헤더의 인증키 값들은 트위터에 접속한 웹브라우저로 임시로 할당되는 키인데요. 이 인증키 값은 딥스크래퍼 인증 관리자로 관리되어집니다. 인증 관리자는 셀레리움 기반으로 실제 브라우저와 통신해 트위터 웹페이지에 접근해 인증키 값만 가져오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인증키 값은 스크롤 다운과 같은 HTTP 리퀘스트를 여러 번 보내게 되면 잠시 동안 리스폰 값을 안 주도록 합니다. 따라서 병렬 수집하는 딥스크래퍼는 인증 관리자를 통해서 더 이상 리스폰이 없는 서브 프로세스에게 새로운 인증키 값을 요청 및 전달해 수집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트윗을 수집하는 스트림 스크래퍼입니다. 스트림 스크래퍼는 딥스크래퍼와 다른 점은 n개의 랭귀지를 선택해서 수집의 커버리지를 증가시키고 다른 방식의 HTTP 리퀘스트 방식을 취합니다. 또한 데이터 중복
트윗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아파치 카프카, 스파크와 같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N개의 랭귀지는 실시간 트윗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TTP 리퀘스트 헤더 중에 엑세트 랭귀지와 엑스트위터 클라이언트 랭귀지는 해당 브라우저가 선호하는 언어, 트위터에서 메뉴 등 표시하는 언어에 대한 정보가 있는 헤더입니다. 이 값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 시간대에 동일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동일한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 랭귀지가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해 본 결과 동일 키워드, 동일 시간대이지만 다른 트윗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프로세스마다 다른 랭귀지를 할당해서 검색 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트윗의 범위를 넓혀 수집하도록 합니다. 스트림 스크래퍼는 트위터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한 32개의 언어를 선택해서 하나의 키워드에 관련한 최대 32개의 서브 프로세스 생성에 수집해 실시간 생성된 트윗의 커버리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엔 딥스크래퍼와 다른 방식의 HTTP 리퀘스트인데요. 이전 절에서 설명드린 것 같은 랭귀지를 각 서브 프로세스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스타트 포인트를 넌 값으로 설정해 계속 요청해 최상단에 노출되는 최신 트윗들을 수집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트윗이 중복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각 프로세스별 중복과 각 키워드별 중복입니다. 각 서브 프로세스별 주기적으로 요청해 새로운 트윗을 식별해 아파치 카프카를 전송하게 되는데 이전의 요청에 의한 트윗과 다음 요청에 통해 수집된 트윗은 중복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 중복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전에 수집한 트윗 아이디를 각 서브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저장해 요청별로 오는 트윗 아이디별로 식별해 중복인지 아닌지 확인 후 중복되지 않는 트윗만 아파치 카프카를 통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각 키워드별 중복 제거입니다. 다른 랭귀지 값을 가지는 서브 프로세스가 무조건적으로 다른 트윗을 수집하는 것이 아닌데요. 따라서 스트림하게 중복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아파치 카프카 스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트윗 아이디를 통해서 중복인지 아닌지 확인 후 싱크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파치 카프카를 통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딥스크래퍼의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데이터는 사이버 보안 관련 99명의 트위터 사용자가 작성한 트윗을 수집하도록 합니다. 이는 일반 사용자들에 비해 5만 8천여 건의 트윗을 더 작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집 평가에 적합합니다. 수집의 완전성 성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딥스크래퍼 같은 경우에는 570만 개의 트윗을 수집했고 그와 반면에 트위터 API 같은 경우에는 24만 개로 23.79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위터 API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트윗은 전체 대비 1.4%의 누락으로 수집의 완전성 면에서도 어느 정도 입증되었습니다. 각 프로세스 개수별 성능 평가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프로세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프로세스 간 자원 경합으로 인해 많은 수의 프로세스에 대한 수집 속도가 다소 포화되더라도 딥스크래퍼의 병렬 처리에 상당한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연구와의 수집 속도를 성능 평가해 보았습니다. 딥스크래퍼와 같은 크롤링 연구인 트위터 스크래피와 비교 결과 약 3.69배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트위터 포제이와 같은 트위터 API 연구와 비교했을 때 2.02배 빠른 속도를 보여줬으며 수집 가능한 트윗의 양은 23.79배 많았습니다. 멀티 클라이언트 연구보다는 2.01배 느린 속도를 보여줬지만 수집 가능한 트윗의 양은 23.79배로 많았습니다. 이는 로봇.txt에 정의된 요청 간 딜레이 1초를 따르기 때문에 꽤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딥스크래퍼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에 상응하는 수집 속도를 보여줄 수 있음을 이전 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생성된 트윗을 수집하는 스트림 스크래퍼의 3개의 노드에서 실험합니다. 그 다음 실험 데이터로는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BTS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중복되는 컨텐츠들이 많으니 리트윗을 제거하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약 18시간 동안 수집한 결과 스트림 스크래퍼의 경우 67만 개, 트위터 API 같은 경우 50만 개로 월별 제한에 의해 더 이상 수집 못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전체 기간 동안 평균 수집 속도는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월별 제한이 없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 30일로 계산했을 때 3,100만 개의 트윗을 수집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아카데미 리서치 레벨에 사용해서 1,000만 개의 트윗을 수집할 수 있는 것에 비해 3.14배 더 많은 것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테이블은 스트리밍 API가 50만 건까지 수집하는 데 있어서 트위터 API와 스트림 스크래퍼에 의한 수집된 트윗의 커버리지를 보여줍니다. 커버리지 계산 기준은 스트림 스크래퍼와 트위터 API가 서로 다른 트윗을 수집하고 있어 합집합을 통해 공통된 모든 트윗 중 각각 커버리지를 계산합니다. 전체 대비 트위터 API의 커버리지는 83.4%로 나오고 스트림 스크래퍼 같은 경우에는 66.32%로 나옵니다. 또한 각 수집 방법별 유일하게 수집할 수 있는 트윗의 커버리지를 확인해 본 결과 동일 키워드와 같은 조건이지만 15.31, 33.67로 서로 다른 트윗을 수집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트위터의 검색 엔진에 의해 노출되는 트윗과 스트리밍 API에서 발생되는 트윗의 차이로 정확히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키워드를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 개수별 수집 성능 평가로 60분간 수집한 결과 하나의 랭귀지로 선택한 스트림 스크래퍼에 비해서 랭귀지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최대 3.1배 빠른 속도로 트윗을 수집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성능을 보이는 32개의 프로세스로 동작한 스트림 스크래퍼는 트위터 API에 비해서 83.68%의 성능을 보였으며 중복 제거에 대한 오버헤드를 고려하더라도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랭귀지 개수 변화에 따른 수집 커버리지 성능 평가입니다. 커버리지 계산 기준은 스트림 스크래퍼와 트위터 API 합집합을 통해서 각 수집 방법별 커버리지를 계산합니다. 프로세스 1개부터 32개로 증가함에 따라서 상승하는 것을 보이며 트위터 스트리밍 API 같은 경우에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통해 실제 랭귀지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트림 스크래퍼만 수집할 수 있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트위터 API만으로 수집할 수 있는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트위터 스크림 API의 커버리지가 낮아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랭귀지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트리밍 API로만 수집 가능한 트윗의 비율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아 랭귀지 할당을 통해서 멀티프로세싱 구조의 수집이 단일 프로세스보다 약 2.39배 높은 커버리지를 보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과거 트윗을 수집하는 딥스크래퍼를 통해서 트위터 API에 비교했을 때 23.79배 많은 트윗을 수집할 수 있었으며 병렬 처리로 수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실시간 트윗을 수집하는 스트림 스크래퍼는 랭귀지 변화에 따른 실시간 트윗을 잘 수집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 스트리밍 API에 비교했을 때 수집 속도는 약간의 저하가 있었지만 월별 제한이 없는 지속적인 수집을 보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